넉넉하고 풍성하여 어머니같이 자유로운 강이라고 불리는 낙동강.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굽이굽이 1300리를 흘러 거대한 생명의 젖줄을 이루고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마지막 여정은 이곳 구포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수단이 넉넉지 않던 시절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상업교육의 중심지로 유명세를 떨친 구포. 구포나루는 그 시대의 명성을 잃었지만 지금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곳 구포 나루터는 조선시대 때부터 낙동강의 3대 나루터의 하나로 밀양, 수산, 삼낭진 등지에서 이렇게 수확한 곡물들이 모이는 어떤 주요한 해상 운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횡성한우 이렇게 음식 명 앞에 지역명이 붙음으로써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도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 어묵과 더불어서 우리 그 구포 국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포와 국수는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구포국수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는지 시간이 빚어내는 부산의 맛, 오늘은 이 구포국수에 관해서 그 구포국수에 얽힌 역사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구포는 거북이가 강물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하여 거북이나루, 즉 구포란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 구포나루는 수많은 문화가 생성되고 보급되는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구포국수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구포국수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구포국수를 갖다가 근대로 잡을 수도 있고 근대 이전까지 잡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 구포국수 틀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를 많이 가지겠지만은 대체로 황해도 사리원? 사리원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구포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구포국수는 계속 되다가 41년도에 구포 사람인 오명구 씨가 남성곡산을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구포국수를 갖다가 시초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곡산은 제분회사입니까? 제분과 제면을 같이 했던 회사입니다. 41년도니까 일제강점기 말기인데 당시 그 군납을 통해서 제면과 제분을 갖다 군납하게 되면서 회사가 크게 이렇게 커지게 되고 조선시대부터 곡물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해진 구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미공장과 제분, 제면공장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구포의 제면공장에서 만든 국수가 유명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을 만드는 데 밀가루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바닷바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어오면서 해풍이 백양선을 끼고 해풍이 나가지 않고 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낮에 되면은 지열 때문에 낙동강 구포시장 밑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양산 쪽에서 이렇게 물이 밑으로 이렇게 시랑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다가 구포시장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데 거기에서 지열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구포국수 건조 과정에 촉촉하게 적시게 되고 밤에는 또 해풍이 또 말리고 그래서 일교차 심한 구포 그 다음에 해풍이 불었다는 거 낮에는 지열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왔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구포국수의 탄생 배경으로 잡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맞물린 구포 일대는 염분 섞인 바닷바람이 연신 불어와 국수를 자연 건조시킬 수 있었는데요. 높은 일교차와 지열로 발생하는 내과의 수증기까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면을 말리는데 이만큼 더 좋은 환경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포가 국수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구포역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 구포역은 19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구포 국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포역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제시대 때 황해도 사리원에서는 밀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사리원에서 수확한 밀은 경의선을 타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경부선을 타고 이곳 구포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구포역 주변에는 사리원에서 재배된 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밀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 제분 공장도 세우고 제분 공장이 세워지니까 그 제분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소면을 만드는 공장들도 하나 둘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포국수의 역사에서 이 구포 역사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서 밀 생산이 가장 많았던 곳은 황해도 일대였는데요. 황해도의 우수한 밀은 기차에 실려 구포까지 운반되고 구포역 주변에는 국수 공장들이 들어서며 구포하면 구포국수라는 수식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지역의 향토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과물입니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재배된 밀이 이곳 경의선과 경부선을 타고 이곳 구포역에 닿고 그리고 그 밀을 활용한 제분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기 다대포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이곳 백양산에 부딪히면서 이 구포에 머무르게 되고 백양산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이 또 수분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런 조건들은 이런 자연 환경들은 쫄깃하고 윤기 있는 국수를 만드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구포국수가 만들어졌고 많은 구포 사람들이 그 구포국수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구포국수의 전통이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이 우리에게 준 산물 구포국수. 입안 가득 감칠맛이 느껴지는 구포국수의 간간하면서도 쫀득한 맛은 자연이 요리사가 되어 정성스레 빚어낸 별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포국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구포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조선 중기에 개설된 구포장의 명맥을 이은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데요. 바쁜 장터 상인들이 한 끼를 해결하기에 국수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가격마저 저렴하니 장을 보러 온 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죠. 그렇게 구포 장터에서 시작된 구포국수는 금세 명물이 됩니다. 구포시장은 조선시대 낙동강의 3대 나루터였던 구포나루와 더불어서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아주 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규모나 역사에 있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포시장에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국수를 만들고 말려서 판매를 하는 국수 공장이 약 30여 곳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포국수가 태어나고 활성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싸고 맛있는 구포국수로 허기를 채웠고 면을 가늘게 만드는 특유의 기술로 구포국수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 구포국수에 대한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구포국수가 호황이었을 때 이곳 구포에만 약 40여 곳에 이르는 국수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볕이 좋은 날은 온 동네가 하얗게 물들 정도로 이 국수를 말리는 광경이 장관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수 공장들이 가내 수공업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일부 큰 공장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포에는 이 공장 한 곳만이 국수 만드는 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장은 약 70여 년의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구포국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70년대 구포 주변에는 국수 공장이 3, 40여 곳이나 성업했는데요. 가족이 경영하거나 가내 공업으로 이루어져 마당이나 옥상에서 국수를 말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국수 제조 과정이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시장을 통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구포국수는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구포국수도 경기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참 좋았다 이랬습니다. 예, 10집이 시장에서 산다 하면은 8집은 국수로 했으니까. 그만큼 했습니다. 근데 뭐 범위를 많이 넓혀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하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국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밥을 먹고 사는데 이게 이제 차차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지니까네 안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좋은 데서 이리 국수가 나오고 예 이래 하니까 그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이러니 그래 이제 손을 놓고 한게 결과로 오늘날에 와서는 구포에서 우리 집 하나 사람 한 군데 보입니다.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통했던 구포국수. 하지만 90년대 대기업의 진출로 제면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부산 구포 일대에 남아있는 국수 공장은 단 하나. 이곳에서 쌍롤러 두 쌍이 서로 맞물려 반죽을 눌러붙이면서 넓고 긴 반죽띠를 만들고 일반 롤러 6개가 차례로 압축해 국수 면발을 쫄깃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데요. 지금은 많은 부분 기계화되었지만 과거 국수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국수도 그래. 지금은 그래 안 하지만은 말리려고 하면은 날이 좋아야 돼. 이제 그렇지. 말이는데 그래 매 말려비면 또 안 되거든요. 이러면 거다 가지고 또 그늘에 잡혔습니다. 너무 바짝 말라도 안 돼. 안 되지. 그늘에다 이제 모아놨다가 밤을 새요. 그 밤을 새가지고 그 아침에 갖다 또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게가 이제 좀 이리 염이 되겠죠. 염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 하면은 그 이제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이제 그게 참 맞아야 돼. 참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구포국수가 좋다. 구포국수를 만드는데 한평생을 바친 장인. 그가 과거의 방식 그대로 면을 말리면서 구포국수의 이름을 이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저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 만든다는 장인. 그렇게 구포국수는 오늘도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포국수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양념이나 면발 모두 설렁설렁하면서도 고유의 깊은 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데 있는데요. 특히 멸치 육수의 진하고 쌉싸래한 맛은 과연 압권입니다. 이게 이제 멸치가 육수가 이렇게 진하게 나와야 되고, 또 구포국수는 전구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구지가 올라가고 단무지가 올라가고 김가루하고. 옛날에도 이랬습니까?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만 했어요. 딱 맛이 좀 딱 박혀 있지 이게. 맛이 박혀있지. 그러니까 이 구포 사람들이 이제 면 맛에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네. 까다롭지. 조금만 퍼져도 퍼진다고 난리 나고. 국수 또 바뀌면 바뀌었다고도. 이 맛은 부산 말고는 딴 데는 없는 것 같아. 딴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집에 노하우가 있다 아닙니까?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포국수의 특징은 고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수에 호박, 달걀지단 등을 얻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포에서는 부추를 얹어 초록빛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알싸한 청양고추나 단무지, 볶은 어묵을 얹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사장님도 여기 구포 출신이십니까? 예. 그럼 옛날에 그러면 이 동네에 사셨겠네요, 그러면. 네. 이 동네. 우리가 여기서 자랐어. 이 집에서요? 예. 아, 이 집에서? 예. 오. 우리 오형제가 이 집에서 다 컸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국수 장사를 했는데 국수를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그래 이제 국수집을 아니, 열었는데. 그러면 부모님도 이 국수 장사를 하셨어요? 국수를 만드신 겁니까? 예, 만들어갖고 이제 소매를 오. 했지, 갖다 팔았지. 네. 만들면 이제 이런 다이가 있어. 네. 이렇게 생기가 주름이 네. 있어요. 그 이제 국수를 한 꼬제, 두 꼬제 이래 싹 빼가지고 딱 한번 자르면 이제 국수 길이가 딱딱 나오면 네. 정우리에 달아갖고 말아갖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저기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시장통 이런 데 있는 데로 예, 팔러 다니고. 예. 아. 사러 오기도 하고 예. 집으로 사러 오기도 하고. 구포국수의 추억이 밴 부모님의 집을 개조해 18년째 구포국수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곳. 전통의 제면법으로 만든 쫄깃한 면발과 깊은 육수를 맛볼 수 있어 구포국수의 터줏대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기분 좋게 마시다 보면 그래 이 맛이야.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국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포의 역사와 환경이 만들어낸 구포국수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쯤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럼 과연 앞으로 구포국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늘 즐겨 먹는 이 국수는 도대체 어떤 국수가 맛있는 국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약 50년 가까이 이 국수를 만들어 오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국수 제조에 있어서는 가장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 뵙고 국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 면을 이용한 각종 상품을 개발하며 약 500억 원대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최대 전통국수 제조업체인데요. 이곳의 자랑은 태양열 자연건조 기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건조하고 기계 건조하고 하는 것이 회장님도 이렇게 굳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이 자연 건조와 기계 건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연 건조를 하면 그대로 가지고 반죽했을 때 물을 그대로 가지고 말라요. 아, 단단하고 네. 쫄깃거리죠. 수분이 있게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퍼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불로 뗀 것은 어떻게 하냐? 이제 가수를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 물이 줄줄줄 흘러요 밑으로 밑바닥으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면발에 기포가 생겨요. 물 빠져나온 방울방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구멍 뚫린 거고 안 뚫는 건 뭐가 단단하겠어요? 그러면 국수가 단단해져서 퍼지죠. 빨리 퍼지죠. 그래야 자연 건조한 것은 수분을 가지고만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뜨거운 물에 갖다 집어넣어도 그 안에 기포가 없으니까 쫄깃쫄깃할 수밖에 없죠. 그런 원리예요. 국수 맛은 건조가 반이란 말도 있듯이 건조 과정은 국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태양열 건조 방식을 사용해 건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쫄깃한 식감의 면발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산 원료의 장점이 살아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빚겠다는 집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수를 좀 만들고 소비해야 되는지. 이제는 국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음식이 배고파서 먹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이제 기호식품이거든요. 네. 몸에 좋아서 먹고 또 먹고 싶어 먹고 그런 기호식품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도 그 대열에 쓰려고 하면은 진짜 고급화해야 됩니다. 고급화라는 거는 원료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국수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제일 첫째 국수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첨가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그런 거 첨가물 넣지 않고도 밀가루 좋은 거 쓰면은 최고의 국수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도 제대로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고 소비자도 입이 고급화되니까 다른 식품한테 밀려나지 않고 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소비자를 속이면 장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신념으로 30여 년간 연구 개발과 품질 관리에 신경 써온 이곳. 그렇게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성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식품 한류라는 장르를 개척하며 국수의 미래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구포국수는 지금까지 멸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콩국수 등에 활용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도 구포국수는 이런 식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는가? 혹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송도에 있는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구포국수의 만남이라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조합인데요. 가늘고 뽀얀 면을 보니 구포국수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구포국수를 가지고 굉장히 낯선 음식을 만드셨는데 네네. 우선 이 음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시칠리아에 그 시칠리아 페스토라는 그 소스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냉파스타를 이렇게 그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소면을 가지고 불을 가열해서 요리를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시칠리아 소스를 가지고 시칠리아 페스토를 가지고 이제 버무려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기존의 이태리 파스타들하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 구포국수를 가지고 해보시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소면도 충분히 면발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보다는 쫄깃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빔국수 같은 걸 소스를 응용해서 얼마든지 외국의 소스를 버무려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많겠더라고요. 예. 이탈리아 파스타와 구포국수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발상은 그녀를 기분 좋은 일탈로 이끌었고 결국 시칠리아에는 없는 시칠리아식 파스타가 이곳 송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조리법을 응용하되 구포국수의 특성을 잘 반영한 그녀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수를 만들 때 쓰는 밀이랑 네네네.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파스타를 만들 때 쓰는 밀이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틀리죠. 그 이태리의 밀은 두론 밀이라고 굉장히 경질이거든요. 우리나라 밀이랑은 이제 조금은 틀려요. 성질이 더 전분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좀 쫄깃하고 탄성이 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이태리 파스타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 네네네. 먹을 때 식감도 좀 네네. 단단하게 쫄깃쫄깃하고 느껴지고. 단단하면서 우리나라 국수는 좀 밀이 더 부드러우니까 좀 더 국수가 더 부드럽죠. 그래서 좀 더 많이 퍼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코팅을 좀 잘 해놓으면은 충분히 이런 국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일단. 네네. 와. 아주 건강식입니다. 이야. 파스타 면에만 어울릴 줄 알았던 음식이 구포국수와 어우러져 낯설고도 정감 있는 음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물국수, 비빔국수에 머물러 있던 구포국수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한 셈인데요.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구포국수의 전성시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국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또 넣는 재료에 따라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게 국수가 가진 매력인데요. 앞으로 국수의 변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길게 뻗은 길이처럼 행운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며 무병장수의 뜻으로 만들어 먹던 국수. 구포국수의 미래도 이처럼 길게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포에서 국수를 말리던 풍경도 사라지고 구포에 있던 그 많은 국수 공장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포국수라는 명칭과 역사와 환경이 만들어낸 구포국수의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다시 국수 공장을 세우고 국수를 말리던 풍경을 재현할 수는 없지만 구포국수에 남아있는 스토리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국수 요리를 개발하고 이것을 구포의 명물로 만들어낸다면 구포국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구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토 음식을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